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채성입니다. 푸르른 자연이 온 세상을 감싸는 5월, 먼저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연두빛으로 피어났던 나뭇잎들이 어느새 짙은 녹색으로 물들며 봄이 지나고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처럼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열망 또한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0만 세종시민은 물론 국가 균형 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꿈이 실현되는 특별한 순간이 이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이 반드시 현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기대와 설렘 속에서도 일부에서는 정치적 의도만 앞세운 공허한 선언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 의회는 새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과감한 실행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정례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열리게 되었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추가 경정 예산안, 결산안 심사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제97회 임시회 이후 주요 의정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 충남대병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세종센터, 세종여성플라자, 세종사회서비스원, 반다비 빙상장 등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세종합강 캠핑장, 양화치수장,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세종창업키움센터 등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달 17일 종촌중학교 급식실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급식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논평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행정수도 세종에서 집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의원 연구모임 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개의 연구모임이 꾸준히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연구모임의 대표 의원을 중심으로 회원과 전문가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발표하며 활발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착수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연구 모임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의회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3일 세종시 선관위 지도과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월 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전 기법 교육을 실시해 의회 사무처 직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정활동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정성을 모아 세종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우리 의회는 재난 예방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정례회 의사 일정과 주요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진행되며 시와 교육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2024 회계년도 결산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2025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92건으로 조례안 63건, 동의안 8건, 결산안 6건, 예산안 4건, 청취안 4건, 건의안 1건, 보고 6건입니다. 5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김영현, 김충식, 이순열, 김현미, 김동빈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과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 그리고 시와 교육청의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과 시정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연석, 김현옥, 안신일, 흥나영, 유인호, 윤지성 의원님의 5분 자연 발언과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산안,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례에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열리지만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안건들이 많은 만큼 모든 의원님과 의회 사무처 구성원들이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 나신 날입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사랑과 헌신으로 길러주시는 모든 선생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찬란한 문화와 뛰어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고 훈민정음 등을 통해 백성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세종대왕의 정신이 세종시에서 이어져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의회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3일에 있었던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 공약, 공동기획 세미나 참석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당연히 세미나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해당 세미나의 일정 통보가 급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이미 예정된 일정과 중복되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번 세미나 같은 행사가 있을 경우 충분히 사전에 조율해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는 한마음임을 강조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대선 전국과 정례가 마무리되면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 협치의 성과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는 다음 일정 있으신 관계로 브리핑에 대한 별도 질의 시간을 갖지 않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기 및 내용에 대한 질문은 각 위원회별 브리핑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지성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윤지성입니다. 먼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세종교육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삼가들이 주목들이 모두 새로운 옷을 입고 한 해의 결실을 위해 각자의 힘을 내기 시작하는 5월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순간은 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땀 흘리시며 가꾸시는 일상이 행복과 건강으로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담아 제98회 정례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98회 회기 시작 전인 5월 19일에는 제97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소집, 개최하여 소관 건의안 한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차별 없는 교육과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 3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건의안은 유보통합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보통합 3법 개정 등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유보통합 정책 방향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어 유보통합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유보통합 관계부처와 정부 각 교육청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권한과 책임, 지원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등의 관련 사항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제98회 정례회 기간 동안 교육안전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교환위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상반기 주요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 청취할 예정입니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시민 제보 참여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2건의 심사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가운데 의원 발의 7건의 주요 내용을 대표 발의한 의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 발의 안건의 경우 재정은 2건, 일부 개정은 4건, 전부 개정은 1건이며 소관별 구분은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각 1건, 세종시 교육청 5건입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명 수당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진로교육진흥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분야별 직업탐색 지원의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인의 초등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지침서를 배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존수용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존수용 교육을 받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달리 다른 연령대의 세종시 주민들은 수상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물놀이 및 수상레저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존수용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도박 예방 교육과 치유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시 사전 답사 등 관련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학생에 대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장 및 교직원이 면책 조항을 골자로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현장체험학습 기피 현상을 예방하고 나아가 현장체험학습 사건 사고 발생 방지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위원회 중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 운영을 방지하고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합, 연계하도록 유도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025 회계년도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시민안전실의 경우 기정예산 184억 1931만원 대비 0.09%인 1597만원이 감소한 184억 334만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고, 소방본부는 기정예산 720억 2379만원 대비 2.05%인 14억 7479만원이 증가한 734억 9858만원 규모로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세종시 교육청 소관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1834억 원 대비 3.2%인 376억 원이 증가한 1조 2210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는 올해 말까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한지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적으로 검토하여 본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이 세종시 소방, 안전, 교육, 역량 제고에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정례에는 시기상 제4대 후반기 교육안전위원회 활동이 한가운데에 열리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시의 교육 발전과 든든한 안전체계 확립을 위해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치열하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보내주신 믿음의 성원에 화답하기 위해 남은 임기를 더욱 중히 여기며 생활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세종의 교육과 안전은 푸르고 튼튼한 나무처럼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언론인께서는 먼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명을 하면 마이크를 받으신 후에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며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김준 기자님. 예, 경통일보 김정기입니다. 이 위원장님의 조례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진로교육 진흥조례 일부 배정안 조례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 지급 조례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현재 세종시 교육청에서 시행 규칙 뭐 이런 형태로 지급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방공무원 임용용에서 그거를 이제 조례로 제정하도록 그런 권고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로 그걸 좀 명확하게 좀 나타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진로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는 현재 세종시에서는 각각 우리가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공공기관의 참여를 보통은 이제 독려하고 같이 협력하여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그 진로교육원에서 현재 조례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 교육의 흐름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위해서 그 공공기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임원선 기자님. 혹시 그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상에서 우리 그 세종시 교육 측면에서 좋은 점이라든가 이런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시면 부탁드릴까요? 대선하고 좀 말씀 끊어주세요. 개별적으로 말씀. 잘 제출하시죠. 네, 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제98회 정례회 의제와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시므로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현정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서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 일정과 심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 20일 개최하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 5월 26일에는 세종시와 교육청의 2024년도 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6월 18일에는 교육청 소관, 6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세종시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4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입니다. 이번에 심사할 2024 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는 세입 결산액 2조 2,558억 원, 세출 결산액 2조 851억 원, 결산상 이의문 1,707억 원입니다. 교육청은 세입 결산액 1조 1,893억 원, 세출 결산액 1조 1,251억 원, 결산상 이의금은 641억 원입니다. 결산 심사는 시민의 세금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그리고 낭비된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기금과 예비비처럼 특정 목적이 있는 예산이 그 취지에 부합하게 쓰였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도 적극 참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개선 사항으로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두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입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는 기정 예산 대비 1,260억 원이 증가한 총 2조 1,075억 원, 교육청은 기정 예산 대비 376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2,210억 원, 기금 운용 계획은 시가 580억 원, 교육청이 5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안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이 선심성, 과잉 편성 없이 우선순위와 정책 판단 기준이 명확한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고려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민전 캐시백, 적자 노선 보전, 공동 캠퍼스 운영 등 주요 사업이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나아가 실질적인 체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며 책임감 있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예산은 한번 집행되면 되돌릴 수 없는 자원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과감한 조정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결산 및 추경안 심사는 단순한 수치 검토가 아니라 세종시 재정이 시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되짚어보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 방향과 재정 운영 방식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의 재정이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황대혁 기자님. 세종시가 예산으로 개최해온 겨울 미축제에 대해서
올라갑니다. 작년에는 민주당은 다수 차지하는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으로 민간단체에서 개최한 바 있어요. 올해 행사는 세종시가 이번 추경 예산에 예산 4억을 세웠는데 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거고요. 결과에 따라서 예결위에서 이제 본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묻고 싶은 게 이제 제가 작년부터 들어왔던 고질적인 민원들, 자잘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들이 얼마나 잘 해결되었는지를 보고 거기에 예산이 갈 수 있는 만큼 갔는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에 이 편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잘 해보겠습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송동환 기자님. 네, 군수청연구 송동환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그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도 적극 청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상임위에서 그 삭감됐거나 뭐 저기 그 편성이 됐는데 그 이제 심사가 의결이 됐는데 본회의에 뭐또 예결위에서 이제 삭감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부가 되어 있는지 그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상임위는 예비 심사고요. 예결위가 본 심사인데 예결위보다 윗단계에 있는 게 본회의의 진짜 심사입니다. 최종 심사입니다. 각 단계마다 최소한 그 전 단계를 존중하면서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나감에 있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수령이 다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결위에서는 예결위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영현입니다. 본 열리는 정례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안건과 의정 방향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98회 정례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결선 및 2025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무처의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입 세출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꼼꼼히 점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사용되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들을 충실히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에 심사할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 소관 2024 회계년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524만원으로 제출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10억 7,475만원으로 제출되었고 집행률은 99.3%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 집행 잔액은 6,70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 예산안은 의회 사무처 시스템 유지 보수 계약 낙찰 차액 1,6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고령 예산액을 선제적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상 직무의 범위를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 활동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실적인 의정 환경을 반영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피해에 대해 보다 폭넓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의 출장 관련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의 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출장 제한, 심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검토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공무국의 출장의 내용을 충실히 하고 투명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 근로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제소 및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회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의정활동과 직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복무조례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능동적인 행정 업무를 도모하고 자기개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의 생일이 속해 있는 달 중 하루에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연구모임 활동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의원연구모임의 총 구성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보완하고 연구모임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하는 등 의원연구모임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에서 다룰 의회 운영위원회의 주요 안건과 운영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살피고 개선하는 등 책임 있는 의회 운영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정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언론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임원수 기자님. 김 의원이 발의한 상해라든가 이런 관계, 네네. 1년이나 그러지 않으면 임기 동안에 몇 건에 해당되며 예산은 혹시 얼마나 지출되는지 그거 좀 이건 제가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이기종 기자님. 감사합니다. 인지뉴스의 이기종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활발하게 시정을 이해했는데 좀 도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자유 발언이 유독 다른 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면 그것도 시정활동 하시는 의원들한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지 못한다라는 약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대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의원들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부분들이 맞나라는 게 좀 약간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 배정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요. 사실 5분 발언이 신청하는 기간이 딱 열리면 다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발언들을 하시고는 있는데 한 날은 또 어떤 날은 또 꽉 안 차는 날이 사실 있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뭐 없다고 다시 더 해드리고 있다고 좀 빼고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때 회기마다 이벤트가 있는 뭐 그 회기 동안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꺾기가 좀 애매해서 그래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게끔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예,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송명환 기자님. 네, 민주당으로 성명합니다. 지난번에 그 공무국의 출장 관련해서 그 국민권익위에서
지방의회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그 세종시 의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동안에 그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정당하게 다녀봤다 이제 이런 이야기만 했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실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선까지는 아직 조사 아닌 조사를 받고 있고요. 뭐 그리고 원하는 제출 자료는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권익에 다음 답변이 안 온 걸로는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제가 송경환 기자님께 따로 뭐 자료를 드리던지 아니면 연락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뒤에 예, 기자님. 네, 뉴스팀 고성훈 기자입니다. 이번 대표 과제, 이진성 기자님이 대표 과제하신 안건 중에 의원들, 공무원들 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타 시도 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대표 발의를 진행을 했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꽤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해당 조례안에 이제 대표 발의하신 이유와 이제 비판의 목소리는 어떻게 극복하실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비판의 목소리인지는 저는 아직 못 들어서 그 부분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기간이 4년인데요. 사실 의원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전문적인 무슨 지식을 갖거나 물론 법조인이신 시의원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이 입법에 대한 부분들을 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좀 실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악의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될 때 당연히 자기 개인적인 법적 소송은 아니겠죠. 근데 업무상 충분히 저는 실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변하고 시민을 편에서 뭔가의 일을 했을 때 그 정도의 비용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히 저희도 법적 검토를 하고 저희 입법기관에 이제 입법을 또 이렇게 해주시는 공무원분들도 계신데 저희도 충분히 면밀히 검토를 하고 사실 일을 하는데 사실 좀 미숙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와중에 실수로 인해서 아니면 조금 전문적이지 못해서 할 수 있는 소송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좀 보상을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아직 저희가 이거를 안건을 확정을 한 건 아니라서 저희가 회계하는 동안 심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현미입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초록이 짙어지는 5월입니다. 큰 일교차에도 몸도 마음도 바빠지는 요즘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3월 임시회 이후에 복지와 의료, 체육시설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현장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장에서 느낀 과제를 의정활동에 담아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 곳곳이 크고 작은 현안으로 분주하지만 그럴수록 행정과 지방자치의 본질을 지키고 시민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피며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9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결산 및 예비비 주출 승인권 등 총 38건의 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20일과 21일에는 24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권, 기금 결산 승인권, 예비비 주출 승인권을 심사하고 2024 회계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위탁 사업비 정산 결과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 실적과 재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2월 불용 예산 발생 사유,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세입 결손 및 추가 수납 내역,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 주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집행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어 6월 4일부터 6월 11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 등 4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집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없었는지, 놓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6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조례안 23건, 동의안 6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주요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에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어 그동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추진해온 공사, 공단, 종합감사에 대한 자치법규상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적극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미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운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위촉직위원회 특별 성별 비율 관련 현행 조례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진흥사업의 수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독서 참여에 확대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홍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놀이터 조성에 있어 장애인 놀이시설 설치 규정과 분과위원회의 놀이터 관련 정책과 과제를 신설하고 그 밖에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김광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8번째, 김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재 캠핑장 관리 운영이 공공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조례상 그 위탁 근거가 없어 이를 명시하여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9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청년 새마을운동 조직인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 청년새마을연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마을 환경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10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 조사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1번째, 안신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회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특정 공공기관 설립 조례에 규정된 고유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바, 이 같은 경우 의회 동의의 예외로 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 중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조 1124억 원 대비 983억 원이 증액된 2조 2107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추경은 한 해 예산을 다시 가다듬고 행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은 더욱 세심히 살피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행사나 축제성 지출은 지양하는 입장에서 엄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재정의 무게를 깊이 새기며 편성의 타당성과 재정 운용의 건정성도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 계획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변화가 많은 시기일수록 의회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본연의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는 차분하게 그러나 책임있게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답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정유 기자님. 네, 청년 기자입니다. 그 캠핑장 조례안을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타 지역 사람들이 올 수 있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청주하고 공주 이렇게 세종 시민을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 건지. 네, 저희 이제 조례안 심의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고요. 지금 주신 부분까지도 꼼꼼히 의원님들하고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송명환 기자님. 네, 또 자꾸 질문을 죄송합니다. 지금 그 자료 34페이지 보면요, 같은 조례가 똑같은 이런 메시지가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김광훈 의원이 발의한 거고 하나는 안신일 의원이 발의한 겁니다. 또 행정부도 완성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같은 조례인데 또 내용을 보니까 뭐 취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내용은 조금밖에 못 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하나는 안신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 하나는 김강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병행 심사는 가능할 수 있으나 저희는 의원님들과 상의 후에 아마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놓긴 했습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요청한 상태고요. 조율이 되지 않으면 병행 심의는 지금 현재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이원석 기자님. 저 오태인 이무선 기자입니다. 그 LH하고요, 세종시하고 문제가 되는 나성동 역사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나성동 역사공원이 LH에서 작년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현재까지 시의 인수가 안 됐거든요. 물론 그 안 된 원인이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제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1년 동안에 오지간하면 1년 안에 해결이 되는데 1년이 되도록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시민이거든요. 실제 이 시에서 의회에서 LH를 좀 다구치해야 되지 않은가. 또 앞으로 27년도라다 이게 우리 세종시에 관광거리가 많은데 저거 갖고서 1년을 갖고 또 다른 것도 또 1년을 자꾸 연장하고 이렇게 되면 피해는 시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의회 차원으로 시 차원으로 한번 LH하고 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인수하는 방향이 어떠신가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초려역사공원 말씀하시는 거고요. 초려 역사공원 같은 경우는 2015년 11월에 저희 LH의 한국토지공사가 준공한 이후에 세종특별자치시로 관리 이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가 책임져야 되고 이관이 되어야 되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재정 상태부터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질의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기자님. 네, 행정수도 수도일보 민금희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이순열 의원의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수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화해서 독서 참여 확대를 어떤 방안으로 구체화하실지에 대한 좀 더 생각 설명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0번째에 박남희 의원이 말씀하신 1인 가구 지원 정책, 1인 가구 지원 세트 설립에 관한 걸 좀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우리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서 진흥사업의 수혜 대상 방법 범위를 조금 더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구체화한 후에 이 부분은 시의 정책과 시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요. 저희들이 지금 의회 입장에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선 조례가 개정된 후에 그 다음에 시와 협의 후에 이것들도 세세하게 좀 계획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10번째 박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에는 현재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 정책을 좀 입히고는 있지만 사실상 실태 조사나 DB 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실태 조사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이것들이 구체화한 후에 시와 함께 1인 가구 지원센터 등의 설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양해. 한번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지 기자님.
네, 우선 최민호 시장님께서 비축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 관련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행복위 위원장님 어떤 입장이신지 듣고 싶거든요. 네, 이제 뭐 저희들 예산 심의는 의원들하고 해야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 기자님께서 행복위원장의 입장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제 입장을 좀 개인적으로 제 입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굉장히 어렵게 의장님이 직권 상정을 하면서까지 세종연구원과 평진원이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10억이 기본적으로 필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1억밖에 이번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우선시되는 예산이어야 되나 저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볼 거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고요. 실효성이 떨어지는 추경에 올라오는 보여주기식 행사, 축제성 예산은 지양할 생각입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예,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산업건설위원장 김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3월 제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된 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소관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총 4차례의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주민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발전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현장을 찾아가는 노력을 지속하여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98회 정례 브리핑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제98회 정례 기간 동안 2024 회계년도 결산 심사와 집행기관 행정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먼저 2024 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계획한 성과는 충분히 얻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이번에 심사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여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행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산업부 등 5개국, 1개 보좌기관, 1개 직속기관, 4개 사업소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특히 교통, 환경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집행은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 않은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에 과감하게 지적하되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대안이 향후 의정활동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중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은 총 24건으로 주요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성숙한 보훈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순찰자 전용 주차 구획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을 개정하여 일부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민간 시설물의 단위 부담금을 30% 감액 조정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상가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김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조경시설물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 조례안입니다. 시 및 소속기관이 발주 관리하는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김학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우 브랜드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 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과 대표 브랜드인 세종 한우대왕의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세종 한우의 우수한 품질과 가치를 홍보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섯 번째, 김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 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를 통해 악취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가축 분뇨 자원순환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련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김효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외 소재 중소기업이 시내로 이전하거나 본사, 공장 등을 시내에 신설할 경우 임차료 및 사무실 조성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안신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교육 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덟 번째, 상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홉 번째,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생물 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인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생물 다양성 센터의 설치, 운영 근거와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열 번째,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업체의 자정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중 심사할 202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4,801억 원 대비 138억 원이 증액된 4,940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추경이 가장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되었는지, 불효 불급한 곳에 편성된 사업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정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수도일보 기자님. 네, 수도일보 민금입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김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중년 일자 지원에 관한 조례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이 신중년에 대한 개념을 어떤 곳에서
50세 이상 64세 이하라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54세 이상 뭐 64세 이렇게 해서 나이 제한에 따른 정말 이 신중년들의 그 자기 경력을 사회에 재투자하는 거에 하나의 걸림돌을 겪고 있다는 후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의회에서도 하고 이제 그 세종시에서 지금 이걸 중점 사업을 하고 있지만 또 기업청에서도 그런 분산되어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는요, 공공사무 위탁에 대한 근거 마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 개정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법적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개정되는 조례안이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가 이제 일자리진흥원, 경제진흥원의 이제 현장 공모를 통해서도 이 신중년 일자리센터에 관해서도 저희가 좀 더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 그 이제 하나에서 이제 디지털 신중년 센터가 이제 개소될 예정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신중년에 대한 명확한 지원 제도와 기준안을 좀 마련하고자 이제 좀 더 노력하기로 했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필요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기자님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 의회 정례회 의정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